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윤핵관이든 이준석이든 좀 보기 싫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뭔가 대의 명분이라든가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타성이 있어야 지도자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욕심, 탐욕 말고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다 보니 그들이 말을 뭐라고 하든 그럴싸한 명분은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할지 모르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죠. 국민적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층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도층 또 뭐 진보좌파는 어차피 그럴 거고요. 일부 팬층 말고는 다들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일부러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 1당, 2당,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2, 3당이 다 비대위예요. 2당과 3당은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여파라고 치고 국민의힘은 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진창이니까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데 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주인공들이고 그 사람들이 잠깐 이 간판만 바꿔달고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 그 전에 약 5년 6개월 기간 내 정치사를 보면은요, 한 2년 넘게 비대위 체제였어요. 항상 비상이었던 정당입니다. 한국 정치 상황이 비상이라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일상적인 상황이 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들 자기가 싫은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는데 이준석 탓인지, 윤핵관 탓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탓인지, 뭐 중구난방으로 각자 소견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좌파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문화 권력을 탈취하고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다지 겁을 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촛불이든 탄핵이든 끌어내릴 수 있는 문화적인 힘을, 즉 대중을 선동하고 이들을 동원하고 정치적인 힘으로 발산할 수 있는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방송, 미디어를 포함한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수많은 한국의 단체들을 좌파들이 꿰차고 있다 보니 윤석열이 어떤 약점만 보이면 끌어내릴 능력과 여건과 또 의지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좌파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걸기 아닌 걸기를 한다는 조짐이 나오니까 언론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문자를 가지고 촉발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또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들이 이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3인 성호하듯이 말이죠.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유감스럽지만 한국 전체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지 행정부의 수장만 바뀌었을 뿐이고 행정부의 여러 요직들은 여전히 좌파들이 꿰차고 있고 또 수많은 위원회들 그리고 지방자치 권력 지난 6월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무진들은 왼쪽에 있단 말이죠. 입법부는 절대적인 장악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사법부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가장 심각한 건 언론이죠. 언론계는 그냥 모두 좌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그때 언론이 했던 주장들 가운데 팩트가 얼마나 돼요.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부분들이 거짓과 선동이었죠. 문재인 시대가 5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약점만 잡히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좌파 매머드 집단입니다.
이 공룡 좌파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공룡 같은 세력들이에요. 여기에 섬처럼 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죠. 자, 근본 원인은 여기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해법도 마찬가지로 근본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겠죠. 이 사람 병이 무엇인지 병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끝까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가르는 일종의 도끼처럼 사용하고 있죠. 이 좌파 문화 권력이라는 힘이 약해지지 않는 한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 비상대책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그 문자로 지금 사안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보수층 안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들도 뭐 연로하신 분들도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사과하면 해결될 것이다. 둘이 잘 타협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권력이 여전히 이렇게 강성한데 이준석이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국민의힘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또 끌어내릴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들만 남아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2년 뒤에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 적어도 과반수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지 정상적인 담론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의 윤석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뭐 확인해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댓글 부대, 중국의 우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 200만이래요. 중국의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준비하고 있다가 윤석열의 빈틈, 약점만 나오면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거짓 선동을 해왔고 또 준비하고 있겠죠.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옮길 때도요. 댓글들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청화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언어,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청와대로 옮기는 걸 청화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댓글들이 갑작스럽게 떠서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가 됐지만요. 주류 매체에서는 보도도 안 해요. 언론이 그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한국의 거짓된 입술들이 언론, 방송, 미디어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일종의 변란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도 뭐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제가 기자라고 불리는 건 굉장히 싫어하죠. 한국의 기자는 거짓말쟁이, 선동가와 동의어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를 기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한국 언론, 방송, 미디어는 거짓된 입술들이에요. 항상 선동할 준비가 돼 있는 세력들이죠.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정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죠. 죽을 각오로 그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요.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론의 부침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지만 나라가 가야 될 큰 방향은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역사가 평가하고 민족 앞에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거죠.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줘야 됩니다. 결국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의 2,500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됩니다라는 진정성 있는 말들이 나와줘야 돼요. 더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부터 없애야 돼요. 이것을 위해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유감스럽게 안 나오죠.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더 큰 비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이게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요, 윤 대통령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등대입니다. 배들은 등대가 없으면 밤에 올 수 없죠. 빛을 비춰주는, 가야 될 길이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바로 교회죠.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가장 강력하게 내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자유, 통일 다 좋은 말들이고 아름다운 언어들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김정은 정권이 평화적으로 망하라 그래야 돼요.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어휘가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평화적으로 망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북한 체제가 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끊어져야 되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체제 지원, 정권 지원부도 중단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직접 돕는다고 말을 하죠. 이걸 인도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약품 지원이다 라고 얘기하죠. 빵과 국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체제 지원이죠. 정권 지원입니다. 그 모든 물자는 북한 정권이 분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권의 핵심 계층을 살찌우고 군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는 게 바로 인도적 지원이란 말이죠. 한국 교회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당회장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가련한 2,500만 백성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김정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해체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저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윤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원래 저런 거예요. 교회가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또한 성경적인 선포를 할 때 세상도 언론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안 하는데 어떻게 겁이 나서 정치인, 언론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해방 구원을 얘기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시켜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반호남전에 빠져 스스로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북한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길입니다. 그에 따른 연쇄적인 작용으로 남한의 정치권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분단 구도에서 기생해온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합집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졌던 경건한 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등용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우상체제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면 한민족 모두 심판받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체제가 먼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은 나중의 일이에요. 체제가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됩니까? 말은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냐 말이에요. 낭만적으로 복음 통일이 된다고 선동하면서 실제로는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도록 선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미주 전역에서 이런 집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는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외치는 자리, 하나님께 정확히 호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가장 비인도적일 수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미주에서 복음통일 간판 걸어놓고 북한 체제 지원하는 대신에 북한 인권에 대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집회하고 시위하고 전시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전시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안 되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라도 구출해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탈북자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도 안 하고, 북한 동포 직접 돕기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영유아 지원, 의약품 지원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지만은요, 사실은 이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죠.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사변적 상황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 저 견고한 거짓과 선동의 진, 남한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 거짓의 진, 선동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외치게 하옵소서. 때를 분별하여, 계절이 바뀌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게 하옵소서. 북한 우상 숭배의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저 어둠과 흑암의 체제는,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망할지어다.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중단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치게 하시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동물원 사육사들에게 먹이 던져주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갇혀있는 자들, 동물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수감되어 있는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어둠과 흑암의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이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시대를 분별하여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